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 당신의 노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전지적 은퇴 시점. 이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규 씨 할 때 같이 리액션 해주고 싶은데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못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나오니까요. 나오니까요. 네, 조금만 그걸 기다리세요. 해야 되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노후에는 좀 잘 벌어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합시다. 네, 지금 저희가 아직 그런 노후가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인규 씨는 그 노석에 신호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노후 신호등. 네. 이렇게 우리가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어떤 불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셨어요? 새벽에 운전할 때 네네. 계속 노란불 깜빡깜빡 거리는 거 신호등 있어요. 있어요. 알죠. 꺼놓은 거, 네, 습기한 꺼놓은 거. 거. 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보호예요, 저는. 비보호네. 네.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네. 그 경계선을 타고 있고.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초록불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전되게.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 파산까지 맞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노후 파산 진짜 무서워요. 네, 정말 네. 어릴 때는 젊었을 네. 때는 상관없는데 노후에 다 잃어버리면 네. 다시 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다리는 아프고 그렇죠. 몸은 아프고 몸은 아프고 정말 제일 위험한 거. 우울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노후 파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네.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런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우리 어디 창호지 귀 나왔잖아요. 김준호 씨가 저한테 자꾸 이거 사라고 해서 지금 쪽방을 지금 3번 찼어요. 그 원금 보장 김준호 해주겠대요. 씨 이름 나가도 됩니까? 예, 나가도 돼요. 원금 보장 해준대요. 네. 근데 망하면 또 어떻게 해달라 그럽니까? 세상 모든 투자에 원금 보양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 안에서 또 달라는 성격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럽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목 아니냐. 네, 맞아요. 투자자의 판단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은 나보다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우울해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참나 말해준 사람도 안 네. 되고 들은 사람도 안 되고 정말 이 귀로 듣는 건 자신 아니다. 절대면 내가 안 됩니다. 공부한 것만 투자해라. 그렇죠. 그것도 장기 투자. 그렇죠.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네. 그 황혼이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야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나가 이제 잘라서 파월 리스크. 황혼 리스크 야.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큰데 문제는 재산이 쪼개져요. 그리고 집도 절반, 이제 그쵸. 보험 절반, 다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차도 그럼 잘라나요? 그렇죠. 차는 모르겠는데 감가상각이 많이 낼 테니까. 네. 이제 연금을 받아도 같이 모아서 이제 노후에 그쵸, 부부 같이 예. 살아야 되는데 연금도 다 쪼개질 것이고. 그러니까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혼이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쵸. 부분 중에 하나다. 잘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건 황혼 이혼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네. 의료비. 우리 그러네. 몸 아프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쵸.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음. 금융사기 당하고 황혼 이혼하고 몸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세 개가 함께 오는 거죠. 그거 함께 오면은 네. 과연 살맛이 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100세 이상 살아. 120세. 120세. 빨리 공부해야지. 소장님 어디 있어요? 빨리 소장님 만나러 가요. 우리 소장님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급합니다. 급해요. 네, 네, 나와 계십니다. 자, 네. 이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지난주에 다시 뵙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네네네. 주머니를 따로 준비해라. 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주머니를 따로 준비해야 되겠다. 네. 그랬더니 뒤지게 욕먹었습니다. 어떤 주머니 찾아가 그러냐. 아니다. 딴 주머니 자냐? 네. 노후에 대한 이런 주머니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해하더라고요. 대표님 저희가 서두에 그 노후 신호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대표님은 당연히 노후 신호등이 초록불이시겠죠? 여기는 완전 찐초록. 네, 찐초록. 하나가 더 있다면 찐초록. 아니 저는 그 젊은 시절에 그 평생 현역하는 것이 가장 큰 노후 대비라는 걸
좀 간접적인 경험으로 일찍 깨달은 덕분에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일하는 재산은 게- 없지만 뭐 집이 그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으니까. 네. 약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노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직장인입니다. 은퇴가 코앞에 닥치니 요즘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재테크는 공격적으로 해야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젊을 때부터 주식 투자도 열심히 했는데 수익을 제대로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저랑 완전히 성향이 반대예요. 저축이 최고라면서 무조건 안정적인 예적금만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돼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퇴직금이 나오면 절반 정도를 떼서 주식과 펀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 몰래 일단 실행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 보면은 원래 이렇게 우리 임기 씨도 결혼해 보셨지만은 부부간에 살다 보면 이게 성격도 그렇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예. 투자 성향은 이거 말하면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예전부터 운전과 투자는 부부끼리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싸워요. 예. 아, 임규 씨 부부는 어떠세요? 저는 아내는 조금 똑같아요. 음. 조금 보수적이고 네.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아. 야 내가 들었어. 내가 아는 형이 말이야. 아. 이러면서 제가 집에서 길을 못 펴고 있는 게 예. 그때 투자가 망해가지고 집에 설거지하고 재활용은 이제 제가 다 버리고 있습니다. 딴 주머니는 안 차시잖아요. 아, 그쵸. 예. 예. 딴 찰게 주머니 찰게 없어요. 없네. 찰게 없어. 네. 하늘로 날아가는. 그래서 소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투자 성향이 다를 때. 저는 그럴 때 서로 납득하고 해야지 비밀리에 했다가 그럼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르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에 그 원칙이라든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해서는 꼭 부부가 합심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산 형성 주머니, 트레이딩 주머니, 그다음에 생계형 주머니 중에서 저는 이 트레이딩 주머니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아주 고스톱을 좋아해가지고 진짜로요? 트레이딩 주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타협을 받죠. 또 반대네요. 네, 그렇죠. 저희 집은 네. 반대예요. 타협을 보기를 제 아내가 그 트레이딩 주머니를 하되 그거는 우리 집 재산의 10% 이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20% 이내로 하는 것만은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형수님께서는 수익이 났나요? 아, 뭐 지난번에 났다가 좋아하더니 이번에 그래서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말을 잊지 못하시는 그러면 분이. 어깨 피고 사시겠네요. 예, 저와 다르게. 아무튼 근데 여기 사연자분 이야기 들어보면 주식 펀드 막 퇴직금의 절반을 넣을 정도로 좀 공격적인 성향인데 너무 강 큰 남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예금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또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 상태, 네.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그만큼은 공격적인 상품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안정적인 상품으로 하는 거 그거는 서로 부부가 합심해야 된다고 봐요. 예. 두 번째 사연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식당을 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장사가 한창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니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직장에 퇴직연금도 가입돼 있고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장사에만 신경 쓰느라 내 은퇴 준비는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영업자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장사가 좀 되고 그러면 좀 편안하게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변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 네. 이렇게 자영업자들 어떤 솔루션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이 걱정이고
안 되면 생존이 문제인데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 혹시라도 도중에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거를 능력 있는 대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입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요. 노후자금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그 은퇴 설계 방법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서 고민을 해결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그 노란우산 공제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좋은데 네? 뭐냐면은 5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예금 가입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연 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럼 세금 절약이 되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나중에 혹시 실패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아요. 생활비는 있어야 되는데 돈 좀 갖고 있으면 압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들어간 돈은 나중에 그대로 생활비 같은 거로 쓸 수 있고 다시 재기할 때 자금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꼭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많네요. 그렇죠. 이번 순서는 저희가 직접 사연자 찾아가는 네. 지난주에 한번 또 모셨었죠. 그렇죠. 예, 이번에도 욜드카가 간다. 네, 한번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드카가 간다!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 나와 있는데 아, 노원구! 인규 씨 우리 노원구로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운 띄워주시면 말하겠습니다. 노,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원,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구. 구해주세요, 소장님! 제발요! 아, 이거. 야, 생각지도 못한 이게 딱 맞는 삼행시다. 가슴이 절절한 삼행시. 네, 절절했죠? 아, 절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불쌍한 거 잘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삼행시 이런 거 하셔야 또 이 치매 예방도 되고 좋습니다. 예. 자, 한번 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세요. 오, 좋다. 원. 그 원하는 거가 이루어질 겁니다. 야. 구. 구원받을 그 방법들이 생길 겁니다. 야. 야, 우리 소장님 어마어마하십니다. 정말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네. 아, 좋은 소스였습니다. 저도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요? 예. 네, 자 갑니다. 노. 노여워하지 말아라. 오, 좋다. 예. 원. 원망도 하지 말아라. 오, 좋다. 네. 구. 구멍난 돈 메워주면 되잖아. 야. 구멍난 돈 메우라 그걸 한번 메워주면 가보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넣어주면 되잖아. 네. 구멍이 나서 예. 새는 돈을 저희가 실과 바늘로 이렇게 꼬매 주시죠. 아,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와가는데, 네. 예. 여기 어디 우리 사연자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저기 나와 계시는데, 외로워 보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고민이 많은데 고민이 좀 많아 보이시기도 하고. 네, 많아요. 예. 자, 그럼 모시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은퇴할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곧 다가와요. 곧 다가온다고요? 네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두 번째 사연자분, 욜드카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예. 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모시다 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면 좋겠습니까? 저 요새 그 은퇴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예. 벌써요? 예. 네. 근처에 가까운 곳에 경치 좋은 곳으로 네네. 태릉으로 한번 가보면 아, 어떨까요? 태릉. 태릉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벌써 거기 묘 아니에요, 묘? 아, 아니, 뻥 터져 있는 게 좀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여기 육사도 있고 서수촌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아차산 생태공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오늘 또 태릉. 태릉으로 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욜드카 갑니다. 뿌뿌뿌. 근데 되게 밝으시고 고민이 없어 보이시는데. 저 고민 많아요. 그래요? 저는 직장 생활을 31년 차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은퇴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저 실질적으로 이룬 거는 딱 집 한 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보통 벌은 거를 이제 지출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남는 거를 저축을 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는 애들이 이제 크고 중고생이 되면서부터는 네.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똔똔이고 좀 괜찮으면 때가 똔똔이고요. 그러지 않을 때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버티고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은퇴 후에 뭘 해야 될지 그런 고민에 약간 빠지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어봐도 딱히 뭐 대안도 없고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 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랑 직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54살이고요. 네. 직업은 프로그래머. 아니, 요즘 다들 동안이십니다. 진짜로 예. 54살이세요? 예. 그런데 이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는 아니고 프로그래머. 죄송합니다. 네, 프로게이머예요. 네. 아, 네. 네, 프로그래머는 젊은 분들이 하지 않나요?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존력이 좋은 거죠, 되게. 이제 보통 이제 신입사원 때는 20대니까 네. 이제 IT 쪽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적응하잖아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거를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기술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게 왔는데 이제는 이제 기술력보다는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은 좀 나이 드신 저는 이제 부장인데 나이 든 부장하고 일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직업은 서서히 이제 끝나는 시점이 아닐까. 자, 혹시 그러면 예상 지금 남은 연도는 몇 년 남으신가요? 길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2년 차 지났고 3년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년 뒤면은 제가 57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재계약이 된다 하면은 60을 넘길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저의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이 직업의 마지막이 아닐까? 3년 아니면 8년 남았네요. 근데 3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그러니까 같다. 60 넘어서까지 프로그래머로 있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얼마나 노후 설계에 대한 금융 상식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본 후 한번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엔 집하고 뭐 이렇게 걸었는데. 네. 자, 선물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추후에 연금 수령 방식으로 바꿀 수 없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X. X. 자, 과연 정답일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X. 와! 60일 이내에 연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한 금액을 제하고 그리고 퇴직 소득세 좀 많이 내거든요. 퇴직금으로 받으면 그 많이 낸 만큼을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목돈으로 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세요. 이렇게 작년은 지도돼서 도입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 우리가 모르는 제도까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 네. 제가 선물로 특급 연예인 사인을 홍인규 씨라고요. 그 전에 개그하실 때 되게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사인해 주세요. 제 거 10장 받으시면 김준호 씨 사인으로 바꿔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자, 소장님 정답은요? 옵니다. 맞추셨습니다. 선물로 사진까지. 정말요? 네. 감동인데 이거. 네. 영혼은 없으신데. 진짜 영혼 있게. 우리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든지 네. 그리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영업자가 1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이 감소돼서 폐업을 했다면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77만 2천 원인데요.
9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429만 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금융 상식은 거의 뭐 100점 맞으셨어요. 네, 너무 훌륭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되시면은 노후설계도 잘하실 것 네, 같은데. 이런 분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딱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알바 정도 했을 때 나오는 비용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벌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제 저와 와이프 둘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지출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선에서 벌 수 있는 금액에 소규모로 창업 같은 걸 해서 네. 제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게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혹시라도 안 됐을 때 내가 너무 타격을 안 입는 그런 선에서 어떤 그걸 찾다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고 이 정도 선이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럴까요? 첫 번째. 또 이 상황에서 어떤 솔루션이 펼쳐질지 자, 황금 열쇠 첫 번째 열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요. 이거 명언이다. 명언이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에 와닿네요. 네. 대개 이제 50세 이상 분들이 퇴직해서 시작을 했다가 3년 이내에 사업을 접는 게 50%입니다. 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그런 그 간판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그 돈이 벌리는지 이거를 갖다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은 그 상담을 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면은 이게 문 닫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사연자분께서도 이게 막연하다 보니까 네. 뭐 커피숍 우리가 그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치킨집. 접근하신 거고 네. 꼭 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커피숍의 모델이나 네.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바리스타나 뭐 이런 자격증이 있나요? 그거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네. 그런 거에 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내일 배움 카드인가로 해서 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갖고 어차피 관심사도 있어갖고 따놓긴 했는데 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준비하셨네. 준비를 하신 분이네요. 네. 아무튼 관심이 있어서 일단 해놓긴 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창업과 과연 연결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뭐 후배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런 디지털 이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 같은 거를 하는 일은 좀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예. 저 누구한테 이제 얘기하거나 예. 이제 뭘 이렇게 설명하거나 예. 그런 건 되게 제 적성에 딱 맞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해서 강사라든지 그런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제 직업을 연결성으로 해서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잡코리아의 그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57세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만큼 평균에 비해서는 오래 현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몇 년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남과 차별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부터 그런 걱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는 걸 보면은 아직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으셨으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창업을 하든 또는 새로운 일을 하든 그렇게 남과 차별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남들은 아직 진입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저는 이미 상당한 기간 진입해 있는 상태고 네. 거기에서 어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교육 쪽에 한번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괜찮은 정보입니다. 그래, 말씀도 잘하시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솔루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지금 아까 사연자분도 얘기하셨지만 쓴 돈만큼 지금 나가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금융자산을 거의 모으시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아이들 뭐 이유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예.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둘밖에 없잖아요. 네.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돈이. 근데 애를 하나 놓고 좀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둘이 생기고 애들이 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던
젊었을 때 모아놔야지 맞아. 애들이 크면은 쓸 돈이 생긴다 그러는데 네. 저희는 젊었을 때도 안 모아놔서 애들이 크니까 계속 지출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경력차가 높아질수록 이제 급여는 세지는데 네. 세진 만큼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결국은 영인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상태. 그래서 잘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없었죠. 저도 애 셋이라 또이또이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번만큼 나가는. 포인트만 해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아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정도 안 가더라도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면은 이제 진짜 지금 힘들죠. 한숨밖에 예. 안 나와요. 맞아요, 자, 맞아요. 두 번째 솔루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아이 키우는 아빠의 솔루션 보여주세요. 자녀 리스크를 대비. 확 와닿는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몇 억이 있더라도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 또는 아들 사업에 실패해서 또 들인 돈 네. 이것 때문에 노후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식한테 들어간 돈이 소득 대비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진짜로요? 네, 작년에 CNN 미국 방송에서요 주요국에 이 0세에서 18세까지 그러니까 그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번이 한국, 2등이 중국, 아, 3등이 진짜? 이태리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과외비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탁 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외비라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좋은 선생 다 골라가지고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우고 이런 일은 잘하는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맞아. 그 옥스퍼드에다 마튼 스쿨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직업의 미래나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인데요. 네. 2033년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과외 공부에서 뭘 외우는 능력보다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여서 애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자녀를 키워서 자녀의 앞날도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낀 자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 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뭐 교육 문제만 얘기해서 그렇지 네. 성인이 돼서도 이게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렇게 부모 슬라이 계속 머무는 자녀들도 있고 또 나중에 사업 자금 달라, 결혼 자금 아, 달라 맞아, 막 맞아.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요새 드라마 보면 뭐 계속 집에 오잖아요. 돈 달라고. 그렇죠. 예. 정말 오늘 뭐 제보는 우리 프로그래머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더 왜 이렇게 와닿죠? 다 제 얘기 같고 가슴을 후벼파고 오늘 들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그 노후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되게 막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님 또 모시고 그런 것들 나에 맞는 그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허세를 부리지 말고 자녀 리스크를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막연했던 것들이 되게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걸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feel something. I need